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8강 진행하겠습니다. 본 교재는 초초요약집이고 개론과 민법이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개론 이종호, 민법 김하연 이 두 명이 1차 과목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교재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에 가시면 나옵니다. 이 시간 제4장 법률행위 무효취소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먼저 무효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교재 191페이지 이 목차랑 책이랑 똑같으니까 이 강의 들으시고 교재 꼭 읽으셔야 돼요. 요약집 양이 아주 작습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먼저 법률행위가 성립해야만 효력 요건을 따지죠. 성립함을 전제로 효력 요건을 결하했을 때 이제 무효와 취소 두 가지로 구별하죠.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이제 취소하게 되면 이게 무효로 바뀌죠. 이제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바뀝니다. 그럼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윗줄로 올라가서 이제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 무효부터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무효는 먼저 무효 효과가 있어요. 어떤 게 무효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내 의무나 내 채무를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 청구 못하는 거죠. 근데 이행했다 해보세요. 원래 이행할 필요 없는데 괜히 이행했죠. 그럼 서로 부당이득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공부하셨듯이 하필 무효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면 이때는 불법원인 급여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효는 이행 전에 다 똑같아요. 이행 전에 모든 무효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 후가 달라요. 여러 가지 무효 중에 하필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 못하는데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행법규 위반 무효도 103조 무효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103조 무효일 때 반환 청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무효도 103조 무효인 것과 103조가 아닌 다른 사유 무효인 것 차이점이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네,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이 무효와 제3자보 다시 해봐요. 이건 계속 반복해야겠죠. 먼저 무효는 절대적 무효 원칙이고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만명 모든 제3자에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다 죽어 다 무효하면 끝납니다. 이제 비통령 기억납니까? 비진이 표시나 통정의 표시 무효라면 선의 제3자에게 무효라고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 3자가 부호됩니다. 명의신탁 무효는 선의 악의 3자에게도 무효라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게 비통명 세 가지 외우시고 비통명 아니면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모두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선의 3자 부호 안 돼요. 여러분 무효 종류에서 절대적 무효 원칙인데 상대적인 비통 두 가지죠. 명의신탁은 악의도 보호되니까 상대적 무효는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 무효 다시 해봅니다. 갑소유 부동산을 친척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등기하며 을 등기 무효가 되죠. 근데 이게 무효인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소유자인 양 병에게 팔고 돈 다 받고 등기 넘겼습니다. 보통 병은 매매할 때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위조라든가 무효 모를 겁니다. 선이라 보세요. 병이 선이면 병 등기 유효일까 무효일까 문제가 됩니다. 병 아무것도 몰라서 병을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선이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이 보호되는데 갑이 엄청 불쌍하게 소유권 뺏겨야 되죠. 그래서 갑 잘못한 거 없는데 갑이 억울하게 소유권 뺏기게 돼서 갑이 손해봅니다. 그럼 만약에 병을 무효 그러면 병 무효 소유자 아니죠? 을 무효 소유자 아니죠? 갑이 소유자죠. 갑은 손해가 없는데 병이 불쌍해지죠. 병 돈 다 줬는데 소유권 취득 못해서 병이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옳고 그름이 아니죠. 여기서는 갑이나 병,
갑병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손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건 나라마다 태도가 다릅니다. 보통 유럽 쪽에서는 병유효 그래요. 그럼 병이 보호되고 갑이 소유권 뺏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달라요. 앞사람 무효면 병은 절대적 무효,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이걸 절대적 무효 그래요. 그럼 병이 손해보죠? 갑은 끝까지 소유권 지키는 겁니다. 만약에 병이 A한테 팔고 등기하고 B한테 팔고 등기하고 Z까지 다 팔고 등기해서요. 그래서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다 모여, 다 죽어. 이게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병까지 보면 병은 아무튼 억울하죠. 국가가 만든 등기부가 을을 소유자라고 공시하는데 병은 그걸 믿고 샀거든요. 그래도 앞사람 무효면 병 부호 안 됩니다. 이걸 같은 말로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병은 등기부가 을을 소유자라고 공시하니까 병은 믿고 샀거든요. 그래도 앞사람 무효면 병 등기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똑같은 현상을 두고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 그래요.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무조건 무효. 같은 말로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이니까 무효를 내는 거죠. 실생활에서 우리가 병이라 그럴 때 실생활에서 앞사람이 무효가 돼서 우리가 무효가 될 일은 실생활에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건 1년에 한 두세 번 뉴스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로또 일주일에 몇 명 1등 나죠? 로또 일주일에 1등이 막 3명, 4명, 5명 그러잖아요. 그럼 1년에 몇 명이겠어요? 엄청나겠죠? 거기에 내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사람이 무효면 병 나도 무효가 되는데 앞사람 무효 때문에 병이 무효가 될 확률은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실생활에 등기를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 앞사람이 무효라면 병도 무효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은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없다는 말이죠. 이런 걸 절대적 무효, 등기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거의 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통 상대적 무효고 원칙은 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다음 일부 무효가 있는데 137조. 이건 법조문 이대로 시행입니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원칙 전부 무효를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게 가정적 의사를 인정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아서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예요. 근데 무효 부분과 유효 부분을 분할할 수 있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거라는 가상적, 같은 말이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이란 게 이 가상적 의사를 말합니다. 법조문에 분할 가능성 없지만 이건 당연한 전제로 쓴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 이대로 시면 됩니다. 다음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는데 교재 192페이지 이 제목 목차까지 똑같으니까 강의 들으시고 교재 읽으시고 기출문제 특강까지 딱 들으면 됩니다. 무효 그러면 아무 말로 쓰면 확정적 무효 원칙인데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말로 불확정적. 아직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가 현재 무효거든요. 근데 확정 무효가 아니라 나중에 뭐 추인이나 인가 등을 받으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처음에 무효였지만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었죠? 그 상태를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권대리가 유동적 무효였죠. 이 시간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시간 토지거래 허가제를 공부합니다. 이제 무권대리 지난번에 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먼저 선허가 받고 매매를 해야 정상이죠. 이 정상적인 건 여러분들이 중개사법 시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제 중개사법 강의도 꼭 같이 들어주세요. 이게 정상인데 세상에나 허가 안 받고 매매했네요. 이 비정상의 민법이 관여합니다. 그러면 허가 없이 매매했죠. 근데 나중에는 허가를 받기로 했어요. 오늘 너무 급하니까 매매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기로 했을 때 이때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한편 우리는 영원 허가 따위 받지 말자. 영원 허가 따위를 받지 말자고 잠탈하기나 배제하기로 했다면 이거 확정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허가 없으면 무조건 유동적 무효 그거 아니에요. 허가를 나중에 받기로 전제를 했을 때 유동적이고 영원 허가 따위 받지 말자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럼 허가 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매하면 일단 무효가 되는데 나중에 허가를 받아요. 그러면 허가 없어 무효인데 허가 받으면 이 하자가 치유가 됐죠? 그럼 행위실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그럼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었죠? 이걸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부릅니다. 그럼 유동적 무효 낱말을 나눠요. 광자 이쪽에서 잘 보세요. 그럼 유동적 무효란 허가를 받는답니까? 허가를 안 받겠답니까? 받는다죠. 그래서 유동적이란 허가 협력 의무가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유동적이란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무효는 계약상 아무 효력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하 판례가 많이 있는데 판례 간단합니다. 허가 쪽을 물어오면 모르는 말 나와도 다 있다 된다 하시고 계약 내용을 물어오면 모르는 말 나와도 다 없다 안 된다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허가 협력하지 않네요. 허가 협력하지 않으면 허가 협력하라고 소로서 청구할 수 있고 허가 협력 안에서 손해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을 약정, 예정에도 유효가 됩니다. 이래 허가 쪽은 무조건 다 있다면 돼요. 이제 딱 하나 해지만 못합니다. 아무리 허가구역이어도 매매계약, 매매의 주된 의무가 뭐죠? 매매계약의 가장 큰 의무가 뭐예요? 돈 줘야죠.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 넘긴 거죠. 그러게 주된 의무를 안 할 때 해지하는 겁니다. 주된 의무를 하지 않을 때 해제예요. 이 허가협력은 부수적 의무예요. 부수적 의무라 이거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계약 해지는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주의하세요. 그 다음 계약상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하는 거죠. 이런 무효인데 돈 주겠어요? 안 줍니다. 따라서 이행 청구 못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없고 이걸 전제로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체불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도 못합니다. 밑에는 100% 없다요. 허가 쪽 하나만 주의, 해제만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협력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상 내용을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허가 쪽인가 계약 쪽인가 잘 비교하세요. 유동적 모유에서는 여기 해제 못하죠. 근데 해제는 채무불이행 해제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해제 못해요?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법정 해지를 못합니다. 근데 법정이와 상관없이 계약금을 주고받아서요. 만약 이행착수 전이라면 계약금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죠? 법정 해지를 못하는 거고 계약금 해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둘 다 허가 협력해야 돼요. 허가 협력해야 되니까 주고받은 게 있더라도 아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허가 협력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언제 하냐면 나중에 확정 무효가 됐을 때 그때 주고받은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 협력, 허가받을 궁리해야 되니까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재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이제 동시행관계가 나오는데 일단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수인이라면 허가 안 받았는데 돈 줄까요? 절대 안 주겠죠. 아니, 허가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데 돈 주겠어요? 절대 안 줍니다. 허가를 먼저 받아야 그때 안심하고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가 바뀌면 그때 안심하고 돈 주는 겁니다. 허가 안 받으면 절대 돈 안 주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허가 먼저 협력해야 돼요. 이게 선행입니다. 그리고 허가가 받으면 그때 매수인이 돈 주겠죠? 동시행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 협력의 선의행이고 허가 받으면 돈 주는 게 후행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자 매매대금 이행 제공은 여기 후의무죠. 후의무. 매매대금 이행 제공은 허가를 받고 나서 하는 거니까 이게 없었을 이유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서 유효가 되면 그때 나중에 돈 준단 말이죠.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 교재 247페이지 배우세요. 우리 교재 247페이지 247페이지 됐나요? 그럼 이쪽이 양가로 3번 동시행관계가 보정되는 게 있죠. 그게 동그라미 3번이죠. 3번 첫 번째 가로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선행이고 두 번째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후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자, 이제 허가구역에서 확정 유예가 되는 건데 이 기출특강 이건 우리 교적 초초역집에 없어요. 뭐 자주 나온 거 아니라 가끔 나온 거. 근데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겁니다. 이건 기출문제 해설 보고 그냥 끝내면 돼요. 굳이 가끔 나온 거 요약집에 굳이 수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유동증 모유가 어떨 때 확정 유예가 될까요? 허가받으면 당연히 소급에서 유예가 되죠. 그다음 허가구역 지정 해지돼도 유효가 되고 허가구역 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하지 않네요. 그때도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어떨 때 확정 무효가 될까요? 허가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음맞아서요. 니은 티귿 같은 말로 보면 돼요. 아까 우린 절대 허가받지 말자. 그때는 확정 무효가 된다했죠. 쌍방이 모두 허가 신청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하거나 허가를 폐지 잠탈한다. 둘 다 허가 영원히 안 받기로 했죠. 이때 확정 무효입니다. 그다음 유동적 무효 말고 다른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사기당했네요. 그럼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사기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다음 정지적분 계약이었는데 허가받기 전에 조건이 불성취가 되면 그러면 이때도 조건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확정 무효가 되면 아까 계약금 등 주고받은 거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고 일단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니까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규칙사 있는 자라도 누구라도 무효는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효행위 전환하겠습니다. 교재 192페이지 마지막에 있죠. 여기는 시험에 나올 게 딱 하나인데 이미 공부했습니다. 백사조 폭리행위는 백사조 무효가 되는데 무효 그 상태로 추후에 인정 안 되죠? 무효를 유효처럼 전환은 가능하죠. 이게 알바키 사건이죠. 가백의 X부동산 있는데 1억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 재건축 조합이에요. 우리 재건축하려고 이 동네 부동산을 다 샀는데 값만 안 팔고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 4억에 샀다고 가정해보세요. 이게 알바키 제대로 했네요. 4배 특이했죠. 이 4억 매매가 104조 무효가 됩니다. 첫째, 급부와 반대급부 현저한 불균형이고 을은 지금 공박 상태죠. X만 못 사서 재건축 못 들어가죠. 그리고 갑이 제대로 폭리 의사가 있죠. 이게 104조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무효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웬만하면 재건축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매매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이게 무효인지 알았더라면 만약에 한 이것을 1억 5천 전으로 매매했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4억 무효를 1억 5천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랬죠. 1억 5천에 사서 빨리빨리 재건축하라는 말입니다. 138조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까 밑에 4억 매매가 다른 법률행위가 1억 5천, 1억 5천 매매, 1억 5천 매매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 4억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가 1억 5천, 1억 5천 매매를 하는 것을
의혹 과실하고 인정될 때 그런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다른 법령이 1억 5천 매매로 효력을 가진다 해서 이 RSI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백사조 무효, 무효 그 상태로 추후에 인정 안 돼요. 근데 무효를 요효처럼 전환을 허용해줍니다. 네, 193페이지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자, 무효행위를 추후에 인정하여도 원칙 무효,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무효행위를 추인의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갑니다. 단서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가 돼요. 여러분 새로운과 소급하여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새로운은 앞으로, 소급은 뒤로 안 어울리죠? 그럼 소급하여 틀려요. 같은 말이 처음부터 틀리고 같은 말이 법률 인식에서 다 같은 말이고 틀립니다. 그때부터야 장르요죠. 그래서 소처법 외우고 같은 말이다 틀립니다. 자 보세요. 소급하여가 이런 말이죠. 자 이때 매매했는데 이때 이제 새로운 법령이죠. 그럼 소급하여 같은 말이 처음부터 같은 말이죠. 법률행위 시 매매로 법률행위 시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소처법 외우시고 여긴 다 틀려요. 여긴 소급이 없다. 그때부터야 맞습니다. 다음 추인하려면 당연히 무효 원인이 소멸해야 되는데 다음 세 가지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까 104조 불공정이 추인 안 된다 그랬죠? 기타 다른 강행법 위반 얘들은 다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개인이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셋 중에 제가 103조 첩계약을 예를 들어볼게요. 셋 중에 감남의 연료한테 야 나 돈 많거든 나랑 첩살이 할래 그랬어요. 연료가 아저씨 그건 모유 아니에요. 갑이 너 학원 다니네. 너 학원 다녀서 그럼 너 무효행위 추인 공부했니? 물어봐요. 우리 알았으니까 추인하자. 연료가 저는 이미 자격증 땄거든요. 추인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그러죠. 아니 무효인지 알면 하면 안 되지. 첫 계약이 무효인지 알았어요. 하면 안 되죠. 알고 하면 더 나쁜 놈들이죠. 이런 건 추인 안 됩니다. 그럼 추인 가능한 게 의사표시 규정이에요. 의사표시. 비진입 표시 무효, 통정허위 표시 무효. 그런 게 가능합니다. 갑부동산을 친구 을가 허위 표시 가장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겼어요. 가장 매매가 108조 무효고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입니다. 우리 108조에서 허위 표시를 왜 무효라고 규정했을까요? 이 가장매매 허위 표시가 위쪽 첫 계약처럼 썩을 짓한 게 아니죠. 그럼 108조에서 허위 표시를 왜 무효라고 규정했을까요? 지금 갑은 매도할 의사 있나요? 의사 없죠. 을도 매수할 의사가 없죠. 의사가 없는데 허위로 해서 무효라고 108조에서 만든 겁니다. 둘 다 의사가 없이 매매했으니까 108조에서 무효라고 규정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할 때 을이 취득세 내야겠죠. 취득세 누가 냈을까요? 갑이 내줬겠죠. 갑이 원에서 했으니까. 을 앞으로 재산세 나오면 재산세 누가 내요? 또 갑이 내겠죠. 근데 나중에 다시 을에서 갑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또 갑 취득세 내야 돼요. 뭐 국가 좋은 일만 시키네요. 그래서 갑이 나중에 한참에 물어봤죠. 야, 을 이미 네 앞으로 등기해서 세금까지 다 내는데 너 정말로 안 살래? 우리 가격 맞으면 산대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후에 진짜로 갑과 을이 매매했어요. 그럼 1월 5일은 둘 다 매매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데 이제 의사가 생겼네요. 그럼 하자가 다 치유가 됐죠? 그때부터 이게 새로운 행위고 그때부터 등기도 유효하게 됩니다. 1월 5일자로 소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이라 1월 5일 매매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10월 5일 매매. 이게 새로운 행위고 이때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소급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가등기나 뭐 그냥 등기 똑같아요. 그래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고 이 가등기가 소급에서 유효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소급이 없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대표적인 예가 무효등기 유용이 됩니다. 자, 여기 하시고 교재 꼭 읽어보세요. 처음 하신 분은 강의 두세 번 이상 들으셔야 돼요. 기존 하신 분은 강의 한번 꼭 들으시고 교재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특강까지 바로 연결해 공부하세요. 지금 공부하는 초초요약집은 개론과 민법이 한 권으로 되어 있고 이어 공부할 기출문제집도 개론과 민법이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이면 1차 완벽히 정리하시고 충분히 합격하고 남습니다. 제발 이것만 제발 반복해 계속 보세요. 구입하실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